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교통사고, 중증질환 같은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도 미리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연금과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노년기에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며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나 정확한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중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며 지급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은퇴 전 본인이 낸 돈에 비해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으며 복지제도 성격이 들어있어 소득에 정비례하여 받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층일수록 납입금 대비 수익금이 더 큰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납입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납입액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30만원씩 10년 납부한 사람보다 10만원씩 30년 납부한 사람이 납부 총액은 동일해도 국민연금은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추납제도라고 해서 만 19세에 미리 국민연금 최소보험료인 9만원을 1회 납부하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개시 전에 미납입한 금액을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1년 늦출 때마다 7.2%만큼 연금이 증가되므로 비교적 건강에 자신이 있거나 노후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5년까지 연기하여 36%가 증가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부가적인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액이 5년 동안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5년 뒤로 연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이라고 해서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정상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당겨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이 감액되어 5년 일찍 받으면 30%까지 깎이게 되므로 가급적 조기 수령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로 납부할 사람은 적어지는 반면에 평균 수명 상승으로 수령할 사람은 많아짐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면 기존의 국민연금을 쌓아놓고 지급하는 방식에서 당해 국민연금 납입금에 부족한 부분만큼 세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분리과세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에 의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매년 1개월치 급여만큼 적립시켜 놓았다가 퇴사 시점에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퇴직금을 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의 퇴직금은 별도의 고객 계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도산과도 무관하게 전액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일시금 형태로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지만 연금 형태로 매달 소액으로 인출하면
과세 이연이나 저율과세 같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C형, DB형, IRP형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서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퇴직금 적립뿐 아니라 운영까지 회사가 직접 관리하므로 수익이 남으면 회사에게 유리하고 손실이 나면 회사에게 불리한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금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없으며 금융투자에 소극적이며 향후 승진 기회가 많아 급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DC형은 매년 1개월치 급여만큼 퇴직금이 쌓이는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회사는 퇴직금만 적립시켜주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므로 수익이 남으면 근로자에 유리하고 손실이 나면 근로자에 불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스스로 금융투자에 적극적이면서 임금 상승률은 낮거나 향후 급여가 내릴 확률이 높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IRP형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능과 함께 개인적인 저축 기능도 있는 노후 대비용 계좌입니다.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와 사업자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약 13%에서 16%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며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3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은행보다는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하며 개별 종목이나 해외 상장 ETF는 투자가 제한되므로 국내 상장 ETF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IRP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은 연금 개시 시점으로 과세 이연되며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소액 인출할 시 소득세는 6% 안으로 저율과세됩니다. 만약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공제받은 세금 전부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므로 퇴직 후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매달 150만원 이하로 인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받는 개인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퇴직 후 소득은 부족한데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입 요건은 반드시 실거주하는 집으로 신청해야 하고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원, 시세 약 17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연금 지급 가능 금액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연금 한도는 최대 월 4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시점에 보증료와 등록세가 발생하나 가입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비용만 책정해 놓고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할 때 일괄 정산됩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3년 동안 재가입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중도 해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이 정액으로 계속 부과되므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며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담보물건 변경을 통한 연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집값이 상승해도 지급액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자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며 집에 대한 상속 또는 포기 중에 자녀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액보다 클 경우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으면서 그동안 부모님께서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를 일괄 정산하면 되고 집값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액보다 작을 경우 자녀들은 주택에 대한 상속 포기를 통해
초과 금액을 국가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은 연금 개시 시점에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일 경우 집값 시세 1억당 약 월 30만원의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씩 당겨받을 경우 약 3.5%만큼의 지급액이 감소되며 60세에 연금을 개시할 경우 집값 1억당 약 월 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조기 수령 시 지급액 감소폭이 적으므로 연금 개시 연령을 앞당기려 할 경우 국민연금보다는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울러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 감소되는 폭도 크기 때문에 가급적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명의가 유지되는 저당권 방식보다는 명의를 공사에 넘기는 신탁 방식으로 가입해야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도 종신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연금도 공적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분리과세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은 여러 사람의 돈을 미리 조금씩 모아뒀다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험의 종류로는 부동산 화재보험, 의료실손보험,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화재보험은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의 화재, 누수,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실된 재산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부동산은 목돈이 투입되고 가계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화재와 같은 만일의 사태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며 아파트일 경우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보고 없을 경우 가입하길 바랍니다. 또한 상가나 사무실을 취득하거나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화재, 도난,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 가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의료실손보험은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아플 때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납입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줍니다. 이때 생명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매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등 특정 질환만 전문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은 가족력을 조사하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해당 질환으로 투병하신 분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생활습관이 좋지 못해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입하길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같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인명피해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같은 법률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운전자 보험도 가급적 가입하길 권합니다. 넷째, 목돈을 만들기 위한 장기 적금 성격의 저축성 보험이나 본인 사망 시 유족들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비싸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도 크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장시간 적립해뒀다가 퇴직 후에 월급 형태로 제공받는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으로 인해 원금 손실이 크고 보험회사 부도 시 5천만 원까지만 보존되므로 신중히 접근하길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고 중도 해지할 경우 크게 손해볼 수 있으므로 본인 소득의 3% 안에서 전체 보험료를 책정하여 신중하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 형성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화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크게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될 수 있는 한 가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같은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에는 질병을 대비한 의료 실손보험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은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